올해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평화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으나 아직 한반도는 정전 상태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한 시작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는 비난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 행정부조차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열려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비난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호언장담했던 이준석 대표는 마치 남의 일처럼 미국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평화를 방해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사주의 명백한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어 진실의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당에 큰 부담이 되었는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일치 단결하여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이자 이제는 대장동 사업의 마구잡이식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이에 동조하여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 가능한 사실을 허위 보도하며 의혹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무조건 반대하던 이유가 이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0년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로 인해 당시 LH 간부와 새누리당 신영수 의원의 동생 등 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성남시 의회가 번번이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민관 공동개발로 간신히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2018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도 성남 시민에게 환원한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끊임없는 정치 공세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과 달리 대장동 사건의 의혹 제기에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많이 봤으니 문제라는 주장의 본심이 혹시 휴대폰 판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애플이나 삼성도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민간의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경제를 아예 부인하자는 주장인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적어도 그 논의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처로운 주장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헌법 유린 사건이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